변화의 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태국 농식품 시장, 제가 포인트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지사 현지 자문을 담당하는 이주명입니다. 태국은 세계의 부엌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식품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타일랜드 4.0이라는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을 10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 등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K-팝 및 드라마 등 컨텐츠에서 K-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 농식품 수출에 있어 태국은 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태국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2017년에 도입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10월 1일 소비세율 조정에 의해 인상이 되었고, 매 2년마다 세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식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과일 및 채소가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건강한 음료의 경우 감면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생산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과일 및 채소 함유량이 최소 10% 이상일 때 세금 감면을 받았던 것을 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료 제조사들은 가당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이거나 무가당 음료로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 및 야채 주스와 같이 건강에 좋은 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10%에서 3%로 기능성 음료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기존 14%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음료 소비세 산출 공식은 부가가치세 7%를 제외한 판매가와 설탕세를 합산한 금액에 소비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모수가 되는 소비세율에 인하는 제품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큰 변수입니다. 태국은 2017년 설탕세 도입 후 1년 만에 소금세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500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 2,000mg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소금세를 도입하여 식품을 통한 나트륨 섭취를 줄임으로써 태국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설탕세와 마찬가지로 간접세의 형태로 상품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금세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정부는 지구환경보호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2027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 태국 내의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식품 및 음료 포장재로 재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포장의 플라스틱 재활용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DA는 규정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은 한 아세안 FTA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하시는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하여 양어가 된 품목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태국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되는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오탈자, 띄어쓰기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사항 불일치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 통관 시 GMP, 햇삽 등 제조품질 인증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므로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는 인증서 사본을 수입 통관 이전에 외교부와 한국 주재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수입업자에게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눈꽃 빙수, 치킨,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이러한 유행으로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이어서 맵고 짜고 단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의 김치, 삼겹살, 찌개류, 젓갈류에 대한 인기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태국 소비자의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태국 시장에 맞는 한국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8년 기준 4,500만 명, 페이스북 이용자는 5,200만 명으로 파악되며 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71%가 한 달에 2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은 직간접으로 접하게 되는 광고 외에도 신뢰할 만한 인플루언서의 추천이나 제품 리뷰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구매를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가 인플루언서의 제품 리뷰가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신뢰감을 주어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일본 기업 글리코의 태국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팔로워 300만 명을 보유한 핌타라는 인플루언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하여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맛있다는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시 직후 상품이 전국에서 매진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 진출을 검토하시는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전문가와 함께 태국의 식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시장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